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무역 용어 A 쪽, A로 시작되는 용어들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 자,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이란 용어는요, 어디서 나오는 용어일까요? 이거는 대금 결제 방식 중에 하나인 신용장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쵸? 예. 이제 천천히 진행할게요. 천천히. 예.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그냥. 예. 자, 그럼 먼저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이 뭔가요? 신용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결제 시간에 배운 대로 수입상의 의뢰를 받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출상에게 발행해주는 대금 지급에 대한 확약서다. 그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셀러 바이어가 외상으로 거래하는 거예요. 신용장 거래라는 거는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바이어 만났는데 바이어가 야 이번에 신용장 거래하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불안하네. 외상이니까 돈 띄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된다. 왜요? 신용장이라는 거는 은행이 외상값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바이한테 보내주고 예, 받은 신용장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 청구하면 은행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장이 발행되는 순간에 누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바이어가 아니고 은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든든한 은행한테 나중에 돈을 받으면 되니까 신용장 거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못 받을, 회수 못하는 그러한 걱정은 뭐 대부분 그냥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통지은행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통지은행이라는 거는 좀 전에 신용장은 수입상의 은행이 수출상한테 발행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직접 발행은 못하죠. 직접 주지를 못한다고요. 왜요? 이 신용장이 발행될 때는요, 국제은행 간 그 자금 통신망이 있잖아요. SWIFT, SWIFT, 예, SWIFT, SWIFT. 스위프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스위프트라는 은행끼리만 사용하는 그 통신망이 있어요.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 통신망에는 기업체들은 그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상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출상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신용장을 받으려면 바이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주거래은을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게 되면 해외에 있는 바이어의 은행 이렇게 그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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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바이어라고 그러고 여기를 개설은행, 바이어의 거래은행, 바이어의 뱅크다라고 얘기하고 했을 때 여기를 여러분들 셀러, 수출상이라고 하고 여기를 셀러의 거래은행 이렇게 보신다면 예, 신용장 거래할 때 이렇게 신용장을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왜요? 왜 못 온다고 그랬어요? 해외에서 신용장에 들어올 때 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 스위프트망이라는 거는 은행끼리만 연락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은행끼리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어한테 이메일로 알려주면 돼요. 이번에 신용장 받을 때 나 신한은행 명동 지점으로 보내줘.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거래은행이 신용장을 받아가지고 얘가 출력을 해요. 예. 출력을 해서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해 주냐? 전화가 와요. 너 신용장 저기 미국에서 하나 들어온 거 있거든? 와서 빨리 받아가. 그럼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받아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 은행을 요 신용장 거래할 때 부르는 명칭이 바로 통지은행이다.
신용장을 통제해준다. 그래서 통지은행. 대개는 통지은행은 누가 돼요?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죠?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통지수수료. 요즘 뭐 한 3, 4만 원 할까요? 예. 주고, 그 다음에 받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은행은 절대로 그냥 일은 안 해요. 그죠? 통지수수료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은행은 무슨 은행? 통지은행. 이 은행은요, 이 은행은 개설은행이니까 뭐라 그래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죠. 신용장을 개설한다 했을 때 issu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issuing bank. 근데 우리 실무에서 보면은 대개는 뭐라 그러냐면 오프닝 뱅크 그렇게 얘기해요. 오픈. 그 신용장을 개설한다 할 때도 원래는 issue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해요. 근데 issue라고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쓰는 거고 이제 우리 보통 그냥 오픈이다 그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바이어는 뭐라고 그래요? 신용장에 보면 신용장에는 바이어하고 바이어 회사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바이어라고 써 있고 예, applicant 이렇게 써 있어요. 신용장을 apply 한다. 그래서 applicant 해놓고는 바이어 상호가 기재가 돼 있다라는 거죠. apply, applicant. 그 다음에 seller, 수출상은 뭐라고 그래요? 신용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seller라고 안 써 있고 beneficiary, 신용장의 이득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뭐 수혜자다, 수익자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그랬죠. 예, 무역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쭉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이 뭐예요? 다 배웠어요, 다. 그쵸? 수출 업무 철저자 배웠죠? 수출 마케팅 배웠죠? 수입 마케팅 배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강론들을 배웠잖아요. 강론 그러면 협상, 그 다음에 계약, 절차별로 보면 협상하고 마케팅하고 협상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결제, 그 다음에 운송보험 통관 이렇게 우리가 쭉 배운 거예요. 그쵸? 뭔 얘기죠? 지금 벌써 오늘이 221회차인가 그렇잖아요, 강의가. 그쵸? 그러니까는 한 7개월 됐나요? 예, 시작한 지. 예. 그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한번 또 대인결제 쪽을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예. 그래서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이다. 또 그러니까 어떤 분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은행 중에 상호가 통지은행이란 은행이 있어요? 한 대 탁 때려줘야 돼. 기능이 그렇단 얘기. 기능이 신용장 거래할 때 기능상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 통지은행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이것만 할까요? 오늘은 이것만 해요. 예, 이것만 하고요. 예, 또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만 해요. 예. 에어웨이 빌 하는 거는 며칠 전에 배웠어요. 그죠? 우리 운송할 때. 그래서 물건을, 수출 물품을 비행기로 운송할 때. 그쵸? 예. 운송이 발행해주는 운송장. 이걸 우리는 AWB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배로 운송했으면 BL이라고 그러죠. 선화증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운송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항공회사하고 직접 컨택을 했다. 그러면 그때 항공사가 발행해주는 BL은 마스터 에어웨이 BL. 여러분,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포워더를 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워더가 발행해주는 거는 하우스 AWB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한 운송장의 물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AWB는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양도가 안 된다는 건 뭐예요? 예, BL만 가지고 BL이 물건을 대신해서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가증권도 아니고 해서 이거는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BL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물건 도착 안 했어도 BL만 우리가 보내주면 바이어가 급하면 BL을 양도하고 그 다음에 돈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AWB는 이건 그냥 물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표.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신용장 관련 용어 어드바이징 뱅크, 어드바이징 뱅크 통지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개설은행, 그 다음에 또 바이어를 부르는 명칭, applicant, 그 다음에 셀러를 부르는 명칭, beneficiary.
그 다음에 수출 물품을 비행기로 운송할 때 운송장인 에어웨이 빌. 그래서 항공회사가 발행하면 마스터 에어웨이 빌. 그 다음에 포드가 발행하면 하우스 에어웨이 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쵸? 예,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네.